안녕하세요. 미스터 사색 비판 실천입니다. 영영사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영영사전은 볼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영영사전을 봐야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오역을 줄일 수가 있다. 영어 실력이 금방 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영사전도 수준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전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어휘력 수준에 따라 영영사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 어휘력, 일종의 문장을 파악하는 독해 실력,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추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인식 능력을 갖춰야 영영사전을 보기가 수월해요. 그 결국 지금 여기 제가 꺼내든 거는 7살에서 8살, 9살 정도가 보는 사전이랍니다.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런 사전인데 첫 번째 항목을 읽으면서 볼게요. 여기 abacus라고 되어 있어요. abacus, abacuses. 여긴 뒤에 이렇게 복수형 같네요. 그리고 noun이라는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noun, 이거는 명사란 뜻인데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사전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fra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frame, 이 frame은 어떤 틀, 판, 시스템, form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여기 with sliding beads, sliding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썩 건드리면은 위아래로 여기 이 알이 이걸 비드라고 하는데 구슬알 같이 생긴 게 sliding 미끄러지는 beads, 이러한 구슬 모양의 것들이 달린 이런 뜻이에요. with는 having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구슬 모양의 것이 달린. 근데 use it for counting, 뭔가를 헤아리기 위해 쓰여지는. 여기까지 말하면은 하나의 틀, 쉽게 움직이는,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구슬들이 달린, 뭔가를 헤아리기 위해 쓰여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프레임은 틀이니까 판, 틀이라고 하겠죠. 여기 카운팅은 셈을 하기 위한 틀이니까 셈틀 가능하겠죠. 그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헤아리기 위한 판이니까 수판, 아니면은 여기 구슬이 달려 있어요. 구슬자 써가지고 주판, 그러니까 명칭이 여러 가지인 겁니다. 주판, 수판, 셈틀 다 되는 거죠. 우리말이 어떻게 번역돼서 나왔는지 최초에 그 사전을 편찬한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 abacus를 갖다 이해할 때 그냥 주판이라고 달랑 알고 있는 것과, 주판이라고 하면은 주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국말로 딱 외운 것 같죠? 아니에요. 주판의 그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알고 계셨나요? 물론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주자가 그러한 어떤 여기서 말하는 그 beads, 이런 비드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a frame with sliding beads used for counting, 카운팅하기 위한, 더 줄여서 frame for counting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a system, a type for counting, a form for counting,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럼 여기 abbreviation, 이 단어 abbreviations, noun, 이것은 명사라고 되어 있죠. A short way, 짧은 방식 of writing a word, 어떤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혹은 a group of words, 한 무리의 단어들, 그러니까 한 개의 단어나 한 무리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짧게 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 또는 무리의 단어를 갖다가 쓰는 아주 짧게 줄여서 쓰는 방식, 짧은 방식,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ave is an abbreviation of avenue, ave that, 이거는 avenue, 거리, 가로수길, 이거에 해당하는 일종의 줄임말, 축약어, 줄임말,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음은 say abbreviation 이렇게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abbreviation, A의 액센트가 있죠. 똑같이 여기서 say abbreviation 이렇게, 여기서도 noun, 여기 abdomen, 이것도 noun이네요. 자, 이런 쪽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책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여기 정체를 밝히면요. 이 책은 DK에서 나온 Children's Illustrated Dictionary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아동으로 해서 그림을 통해 설명한 책인데, 여기 나와 있죠. DK Children's Illustrated Dictionary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8살, 9살 정도 되는 꼬마가 보는 책이에요. 그렇게 좀 잘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책에 관한 선전이 나왔어요. Introduction, Words and Pictures, 단어들과 그림들이 설명되어 있다. A dictionary with a difference, 뭔가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전이다. Vital skills, readers and writers, 여기 필수적인 기술들을 담고 있다. 글 읽는 사람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리고 여기는 a lasting work of reference,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참고서로서의 참고할 만한 지속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단어에 관한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꾸준히 제가 힘이 남는다면 이걸 끝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무수히 많은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5,000단어, 10,000단어 이런 정도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영영사전 보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라겠어요. All about words, 모든 이야기, 단어들에 관한, 이렇게 좌에서 우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In every sentence, 모든 문장, 자, 글자가 좀 작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여기 모든 것, 단어들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every sentence, 모든 문장에서는 that we speak or write, 우리가 말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문장에서는 there are several types of word, 여기 몇 가지 유형의 단어가 존재한다. They, 그 단어들은 called parts of speech라고 불린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왔어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Parts of speech, 그 speech, 여기 parts는 역할, 담당, 부분 이런 뜻이죠. 어떤 말의 역할, 담당, 부분,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걸 품사라고 그래요. 품사라고 불린다. Each of them, 각각의 품사는 has its own name, 각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s own job to do in the sentence, 각자 자신의 일자리도 가지고 있다. 수행해야 할 문장 속에서. In this dictionary, 이 사전에서는 each word, 각각의 단어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각각의 단어, word entry, entry는 어떤 입력된 목록, 표제어라고 할게요. 각각의 단어, 표제어는 has its part of speech,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 품사. 근데 여기 have something printed, 문물을 인쇄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표제어는 그 품사가 printed, 인쇄되어 있다. 즉 글자로 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Below it, 바로 그 단어 표제어 아래에 in italic type, italic, 좀 기울여 쓴 글자체를 말하죠. 이탈릭 유형으로. The parts of speech, 이 품사는 that are labeled in the dictionary. 여기 labeled, 그 품사, label, 딱지가 붙은, 라벨이 붙은 in the dictionary, 그 사전에서 언급된 그 품사는 예를 들면 verbs, 동사들, adverbs, 부사들, adjectives, 형용사들, interjections, 감탄사, preposition, 전치사, nouns 등등 이와 같은 명칭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사전을 보시려면 한국말에서도 V자 써놓으면은 이게 verb, 뭐 transitive verb, intransitive verb 이런 게 있죠. 비행기 소리가.
자, 창문을 열었더니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나서 비행기가 지나가서 다시 켰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power of speech, 품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8품사, 9품사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verbs, 동사, adverb, 부사, adjectives, 형용사, interjection, 감탄사, preposition, 전치사, nouns, 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I explained,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on these 2 pages, 지금 여기서 다루는 2 페이지 안에서, 이게 여기 2 페이지를 보면서 품사를 공부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책을 잘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굉장히 귀엽고 활발한 소녀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verbs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verbs 혹은 V자 써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동사란 뜻이에요. verbs, 동사들은 sometimes, 때때로 called, 불리어집니다. action words,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라고. 왜냐하면 they are words, 그 동사들은 단어들입니다. that describe, 설명하는 what a person or a thing is do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설명을 유식한 말로 explain, 즉 한국말로 기술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예컨대 sit, 앉다, think, 생각하다, sleep, 잠자다, 잠들다, sing, 노래하다, climb, 기어오르다. 자, 이러한 것들은 all verbs, 모두가 동사들이에요. A sentence, 문장은 must contain a verb, 반드시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to make sense, 의미가 통할 수가 있어요. There are a few special kinds of verbs, 여기 몇 가지의 특별한 종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such as, 예컨대 being verbs, 비동사 같은 것, 혹은 helping verbs, 뭔가를 도와주는 동사, 이걸 조동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할 때 그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이렇게 영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being verb는 동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데 근데 동사라는 거예요. 되게 분화 발전되어 있죠. 이다, 있다, 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근데 이와 같은 비동사나 조동사들은 they do slightly different jobs, 약간은 색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in a sentence, 문장 속에서. 예컨대 여기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The dog often lies on the floor. 그 개는 종종 누워있다. on the floor, 바닥에, 바닥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소녀가 she runs to school every morning. 이 소녀는 runs, 달려간다. 학교까지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소녀는 학교까지 매일 아침 뛰어간다. 굉장히 튼튼한 소녀네요. 아주 바람직하죠?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동사를 보신 거고요. 동사는 다 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니까 아래는 동사 보충 설명이에요. helping verbs,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 verbs such as have, be, will, must, may, and do 이런 동사들. 동사들, 예컨대 have 동사, have는 완료형을 만들죠. have pp 형태로 완료 조동사라고 그래요. be는 ing가 붙어서 진행력을 만들거나 과거분사 pp가 붙어서 수동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인 겁니다. 본동사로서의 비동사 말고요. 그 다음에 will, 이거는 주어의 의지나 미래 이런 걸 나타내는 조동사. must, 해야만 한다. 어떤 타율적인 강제를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 허락, 아니면 해도 좋다,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 여기 do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의 문문 등 여러 가지 강조, 도치 등에서 쓰이는 그런 조동사인 거죠. 이와 같은 동사들은 sometimes, 때때로 쓰여집니다. with other verbs, 다른 동사들과 함께 in a sentence,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 조동사들은 show, 보여줍니다. how possible or necessary, 얼마나 가능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it is, it는 가져오겠네요. that이야. 즉 actions takes place, action takes place. 어떤 하나의 행동이 발생하는 게, 어떤 하나의 행동이 생기는 게 얼마나 가능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must 등등 이렇게 조동사는 이렇게 본동사의 의미를
보조적으로 부연 설명한다는 거죠. helping verbs, 조동사들은 can also be used, 또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a verb's tense, 그 동사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can의 과거는, 자, can을 안 넣네. have의 과거는 had, be의 과거는 was나 were, will 과거 would, must는 그대로 must 쓰거나 아니면은 의무일 때는 had to 이렇게 쓰죠. had to, may는 might, do는 did, 이런 식으로 시제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 설명을 혹시 들으시는 초등학생들이 계신다면 제 설명이 낯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어떤 나그네가 구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It may rain tomorrow. it는 비인칭 impersonal it라고 그래요.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관용적으로 날씨, 거리, 명암, 무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날씨를 나타내는 i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속으로 날씨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may rain, 비 올지도 모른다. 내일. 여기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저쪽으로 지나가면 이쪽 쪽에 비가 안 오는 거고, 이게 이 나그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반반일 때 may를 쓰는 거예요. 확률이 더 낮을 때는 might를 써요. It might rain tomorrow 이렇게요. 확률이 더 확실할 때는 it must rain, 틀림없이 비가 올 거야. 확실히 그렇지 않을 때는 it cannot rain tomorrow, 내일 비 올 리가 없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소년이 굉장히 대식가인가 봐요. I do like sandwiches. 나는 좋아한다. sandwiches. 샌드위치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do를 썼어요. do는 강하게,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o는 하다가 아니라 I like sandwiches. 근데 여기 do를 써가지고 강하게 읽으시면서 이 do는 really, indeed, 엄청나게, very much 이런 의미로 강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do는 이 본동사를 강하게, 강조해서 쓸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아래는 다른 품사. 이제 오른쪽에 다른 품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까 조동사 배웠으니까 지금은 they were, 여기 두 소년 소녀가 있어요. They were both very angry. 그들은 둘 다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were를 보자고요. be, was, were, been. 비동사의 과거형, 복수형인데 이와 같은 이 being verbs,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being words, being 이라는 그 단어들 예컨대 am, is, are, 현재형, was, were, 과거형.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come from the verb to be. 다 동사인 be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link, 연결시켜줘요.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with the words that describe them. 바로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들과 A는 B이다. 그 이다가 비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동사, linking verbs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를 되게 특수하게 여긴다. 사전에서도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동사를 계속 보시는 건데 이 verb는 tense, 시제가 있어요. 동사는 시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제. 요즘에는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aspe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제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the form of a verb, 그 형태, 어떤 동사의 형태는 보여줍니다. Whether the action it describes, 행동, 그 동사가 설명하는 행동이 takes place in the present, 발생하는지, 현재에 발생하는지, 과거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in the future, 미래에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즉 여기 기본 시제 세 가지예요.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는 시제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this is called the verb's tense. 이게 바로 동사의 시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동사의 시제다. 이 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when a verb, 만약 하나의 동사가 예컨대 어디에 매달리다, 걸다,
걸려있다. 이 행이라는 그런 동사가 appears in this dictionary. 이 사전에서 나타나면 the entry looks like this. the entry. 그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보일 겁니다. 자,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hang, hangs, hanging, hung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행이 뭐뭐를 걸다, 걸려있다. verb는 동사란 뜻이고요. hangs는 3인칭 단수 현재 형태 이런 뜻이고요. hanging은 이거는 현재 진행형, hung은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 설명을 볼까요? 여기 present tense, 현재 시제. She hangs up her t-shirt. 그녀는 건다. 자기의 티셔츠를 어디다 거는 겁니다. hang up,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present tense, 현재 시제. continuous present tense, 진행적인 현재 시제. 진행 현재 시제. 한국말로는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계속되는 진행 중인 현재 시제. 이게 진행 현재 시제. 영어는 이래요. She is hanging up her t-shirt. 그녀는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티셔츠를 현재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past tense, 과거 시제는 she hung up her t-shirt. 그녀는 자신의 티셔츠를 걸었다. 이게 과거 시제.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second line of entry. 둘째 줄에 그 entry, 표제어 둘째 줄은 보여줍니다. How the verb is written.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세 가지 시제에서 the present, the continuous present, and the past tense 이렇게 these tenses 이 시제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예문을 설명한 겁니다. hang, 표제어, 세 가지 유형, 그 다음에 행의 품사를 밝힌 거죠. 이런 쪽으로 이 사전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조금 감이 잡혔어요. 그럼 이 다음에는 여기 adverb,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볼게요. 부사는 a word, 단어입니다. that gives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주는 about a verb, 동사에 관하여, an adjective, 형용사에 관하여, another adverb, 다른 부사에 관하여. 자, 이거 뭐뭐에 관하여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사는 바로 이런 단어다.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죠. adverbs, 부사들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how, 어떻게, 언제, 어디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뜻을. how, 방법부사, when, 시간부사, where, 장소부사, how often, 얼마나 자주, 몇 번, 횟수, 빈도부사, how much, 얼마나 많이, 양, 수량부사, 이와 같은 부사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예컨대 slowly, 천천히, yesterday, 어저께. 이게 slowly는 방법이나 태양, 양태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yesterday는 어제, 시간 부사죠. upward, 위쪽으로,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very, 매우. 자, 이런 뭐 정도 부사. 이러한 것들은 all adverb, 다 부사들이다. many adverbs, 부사들, 많은 부사들이 end with, 끝납니다. letters ly, ly라는 문자로.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these newspaper, 이 신문들은 are published daily, 모두가 매일 발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daily, daily는 여기서 부사로 쓰인 겁니다. 날마다 everyday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소년 소녀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they played happily with the balloon. 그들은 놀았다. 즐겁게 행복하게 balloon, 풍선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이 happy가 played라고 하는 동사를 꾸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놀았다, 즐겁게 놀았다. 동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앞에서는요. 날마다 be published, 이걸 꾸며주는 거죠. 날마다 발간된다. 이제 명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명사는 뭐냐? Noun is a word. 명사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That names a thing, a person or a place. 이름 짓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장소를 이름 짓는, 이름씨라는 거예요. cat, 고양이, teacher, 선생님, spoon, 숟가락, and city, 도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명사입니다. Nouns do not have to be things. 근데 이 명사들은 꼭 things, 사물들일 필요는 없어요. 사물들 이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you can see, 꼭 볼 수 있는 사물. 이걸 tangible nouns, concrete nouns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명사, 구체 명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명사, 이런 것들. 그런데 이 words like truth, 진실, geography, 지리와 같은 단어, 이 모양을 만질 수 없고 이렇게 그릴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명사, 이거는 abstract nouns라고 하는데 추상명사. 이러한 것들 또한 also nouns, 명사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noun이라고 써 있으면 사전에 이게 뭔지 읽을 수 있겠죠. 여기 보충 설명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hey often went to the cafe for a snack. 그들은 종종, 이건 빈도부사예요. 종종 갔다. cafe, 카페에 갔다. 카페 for a snack, 스낵을 즐기러. 스낵은 간단한 음료나 식사, refreshment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간단한 과자, 음료, 식사 이런 걸 즐기는 카페에 갔다. cafe, 이게 명사로 쓰인 거고요. for a snack, 자, 스낵을 즐기고, 스낵도 명사로 쓰인 거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the present came, 선물이 왔다. in a round box, 둥그런 박스의 형태로 tied with ribbon, 리본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학생 정도는 알아들으시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 선물이 왔다. 여기서 왜 끊어야 되는지 round box, 둥그런 박스 형태로 tied with ribbon, 리본으로 묶인 채. 이 과거 분사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천천히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품사를 볼게요. 다른 품사는 여기 adjectives,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는 a word, 단어입니다. 보통 사전에서는 한국 단어에서는 adj까지만 써요. 부사는 adv 이렇게 쓰고요. adjective. 형용사는 단어인데 that is used, 쓰여집니다. 그래서 describe noun,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를 서술해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 명사 수식어. 이게 바로 형용사인 겁니다. fat, 뚱뚱한, yellow, 노란, sticky, 끈적끈적한, dark, 어두운, 짙은, hairy, 뭐 털이 북실북실한 등등, 머리의, 머리카락의 이런 것들은 모두가 adjectives,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문장을 보니까 The car was big, red, and shiny. 그 차는 크고 빨갛고 shiny, 번쩍번쩍 빛이 났다, 번쩍거렸다. 이렇게 형용사 3개가 나란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는 여기도 볼까요? 선인장의 모습이 있죠? 여기 화분보다 선인장이 더 높네요. A tall, green, prickly cactus. 키가 큰 녹색의 prickly,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가 달려있는 cactus. 이게 선인장이라는 뜻이에요. 복수형도 웃겨요. cacti, cactus. cacti가 복수형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볼까요? 여기는 comparatives and superlatives.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즉, if you want to compare a person or a thing with another.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비교하기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그럼 you often use an adjective. 여러분은 종종 사용합니다. 형용사를. 그것도 in the comparative 비교급 형태 또는 superlative form 최상급 형태로. taller, easier, better, quicker 이런 것들은 비교급이고요. tallest, ageist, best, quickest 이런 것들은 superlative 최상급들입니다. comparatives 비교급들은 either and with the letters or 문자 er 이런 형태로 끝이 나거나
혹은 include the word more. more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superlatives, 최상급들은 either end with the letters est, ist 이런 문자로 끝나거나 아니면 the word most 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adjective, 형용사가 있어요. This ball is big. 이 공은 크다. 근데 comparative, 비교급은 이 공은 앞에 것보다 is bigger, 더 크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크죠? superlative, 이 공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크다. the biggest of them. 이런 식으로 최상급 앞에 보통 더를 붙여요. 이렇게 형용사에는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원급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다른 품사를 볼게요. interjections. 이거는 감탄사라고 말씀드렸죠? interjections. 감탄사들은 words, 단어들입니다. such as, 예컨대 hello, 안녕하세요, goodbye, 안녕. 이렇게 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can be used, 쓰여질 수가 있어요. on their own,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즉, without being part of a full sentence. 완전한 문장의 일부분일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언, 우리말로는 감탄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exclamations라고 그래요. 감탄사란 뜻이에요. 이 감탄사들은 such as oh and ouch, 아플 때 ouch 그러죠. 이와 같은 감탄사들은 also interjections, 또한 다 이와 같은 역시 독립언,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감탄사들입니다. 이렇게 감격,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서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도 또한 interjection이다. 그래서 exclamations나 interjection은 같은 말로 쓰여요. 그 다음에 conjunctions, 함께 이어주는 말, 그걸 접속사라고 그러면 접속사. conjunctions, 접속사들은 words, 단어들이다. such as, 예컨대 and, but과 같은 coordinate conjunction, 등위 접속사. 그리고 or, 여기 이게 of가 아니라 or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of는 이건 preposition, 전치사죠.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삑사리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삑사리, or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at are used, 근데 이와 같은 and, but, or 이런 것들은 쓰여집니다. 그래서 join parts of sentences, 여기 문장의 이 품사들, 부분들을 갖다가 함께 결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전치사도 넓은 의미의 연결에 속해요. 근데 아래에 프레포지션을 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만 나열했어야 옳았다.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책들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prepositions, 전치사. 여기 prepositions, 전치사들은 예컨대 in, with, behind, and on, in, with, behind, and on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 전치사라는 말은 show how one person or thing relates to another. 즉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어떤 시간관계, 공간관계, 위치관계, 논리관계 이런 관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치사라고 할 때 프리는 앞, 포지션은 위치. 그래서 앞에, 즉 명사나 대명사 이런 거 앞에 놓이는 품사해가지고 우리가 전치사라고 그래요. 좀 특이한 거죠. 예를 든데요. She held the ball above her head. 그녀는 공을 들었다. above her head. 그녀의 머리 위로. 여기 그러니까 her head가 her head 이것보다 위로, above가 뭐뭐보다 위로 이런 뜻입니다. 이 반대말은 below가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below her head 하면은 이 소녀가 공을 아래로 가슴팍 아래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소년지 소년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how to use this dictionary, 여기 사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사전을 쭉 보시는 방법을 갖다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여기 이제 엔트리즈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전 보는 방법. 자, 좀 힘들 텐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사전 보는 방법이니까. 예컨대 사전이 있다. 그럼 여기 RAM 있으면 이거를 RAM에서요. 이걸 headword라고 한다는 겁니다. 표제요. 그 다음에 여기 복수형 rams가 나와 있죠. nou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rams, 일단 여기 headword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headword는 표제요. 이거는 printed,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At the start of the entry. 그 표제요. 바로 첫 시작하는 부분에 이것은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how to spell the word. 그 단어를 스펠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즉 R-A-M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rams라고 써지는 거는 plural,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을 꼭 아셔야 돼요. 복수형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원수가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숫자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This tells you.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How to write a noun. 명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When there is more than one of the things. 한 개 이상의 것이 있을 때. 지금 그 단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개 단어가 있을 때 복수형이 어떤 모양인지. Here, rams는 the plural of the head word ram. 표제어인 ram의 복수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nou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part of speech, 품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this shows. 이것은 보여줘요. Whether the word is a noun, verb, adjective, interjection, adverb, preposition. 인지 아닌지 여부를 갖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품사 중에 어느 게 속하는 Find out more about parts of speech on page 4-5.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더 많은 것을 파악을 하시라. 품사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 여기 단어 뜻이 ram 해 써놓고요. A male sheep, 수컷 양. 뿔이 달렸죠. 수컷 양이래요. female이 아니에요. male sheep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보니까 ram이 a device but pushing against something with force 이렇게 돼 있어요. a device 하나의 장치, 어떤 기구. for pushing 밀치기 위한 against 몸무의 반작용으로 something, 그 부딪혀 밀친다는 겁니다. something, 어떤 거에 부딪혀 밀치기 위한 장치, with force,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성 같은 것을 힘으로 밀어서 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이걸 갖다가 성을 공격할 때 쓰는 망치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파성태, 공성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파성태 한국말이 더 어렵죠. 바로 이럴 때 영영사전이 위력을 발휘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외워요. 한국말도 모른 채. 그래서 여기서는 a device. ram은 장치. pushing against something. 어떤 것을 밀치며 부딪히는 그런 장치. with force. 힘으로 뭔가를 부딪히고 뚫고 나가는, 쑤시는, 부수는 그런 장치. 파송 대리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뜻은 여기서 보시면요. definition. This part of the entry. 이 entry 단어에 대한 이 설명 부분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What the head word means. 그 표제어가 무슨 의미인지. 만약 어떤 단어가 more than one meaning,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the first meaning given. 첫 번째 의미, 주어진 첫 번째 의미는 normally the one that is most common. 가장 일반적으로 보통 가장 흔한 의미이고 other meanings. 다른 두 번째 의미들은 are listed below.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덜 중요한 의미니까. 여기 이제 예문 볼게요. They used the lock. 예문이 중요해요. 그들은 lock, 통나무를 사용하였다. as a ram, 공격용 그 파송태로 to break down the door. 문을 부쉈다. 문을 부수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통나무를 파송태로 사용하여 문을 break down, 부쉈다. ram이 이렇게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셨죠?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영영사전 어느 정도 감이 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여기는 뭐 opposite 해가지고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사전을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다 쓸데없는. 아까 여기 A 봤었죠?
A서부터 오늘은 여기 첫 A서부터 여기 A 끝단원까지 읽어드릴게요. 매일 이 정도 읽어드리면 제가 한 200단어 이상은 같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몇 분이나 걸렸나 볼게요. 39분. 1시간 안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키워서 이렇게 아까 봤던 거예요. abacus, abacuses, plural forms, noun, 명사, a frame, 틀, 형태, sliding beads, 쉽게 이렇게 미끄러져 움직이는 구슬이 달린, used for counting, 계산하기 위해 쓰여지는, 그래서 수판, 주판, 셈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abbreviation, 축약, 줄임말 이런 뜻이에요. a short way, 짧게 쓰는 방식, writing a word, 어떤 단어를 쓰거나 group words, 여러 단어들을 갖다가 av is an abbreviation of avenue. ave는 avenue의 축약어, 줄임말이다. say abbreviation, 그 축약, 좀 수준 높은 단어죠. 이러한 것도 7, 8세들이 보는 그 사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abdomen, abdomen, 제가 뜻을 말씀드리지 않을게 한번 가늠해 보세요. abdomen, abdomens, plural form, 복수, 여기 noun, 명사입니다. 복수형은 abdomens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 변화인 거죠. The part of an animal's or person's body, 부분, 어떤 동물의 또는 사람의 신체의 부분 that contains intestines, large intestines, small intestines,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large intestine은 큰 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장, small intestine은 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 또는 소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장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and stomach, 위. 그럼 여러분이 손으로 위 있는 데를 배를 짚어보세요. 위하고 소장, 대장. 그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기 명치 급소 아래에 그 배 전체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abdomen은 배예요, 배. 복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abdomen. See insect on page. 자, 108페이지를 봐라. 거기서 곤충. 그리고 see life on page 178쪽에 생명을 봐라. 거기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108, 178쪽. 그래서 읽을 때는 abdomen, abdomen. 여기 강하게 이렇게 써는 거는 여기를 세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abdomen. 그래서 액센트는 이름절에 있다는 거죠. abdomen. 이렇게 읽어서 복부, 배 전체. 그러니까 여기 abdomen을 외우실 때 그냥 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라고만 알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한글화, 즉 abdomen이라는 단어와 배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이 정보에. 근데 영영사전 본 학생은요. abdomen은 the part of an animal's, 이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죠. The part of an animal's or person's body. 그리고 contains intestine, 소장, 대장, intestine, stomach, 위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여기 intestine에도 large intestine, small intestine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abdomen 자체도 힘든데 여기 나와 있는 intestine은 뭐고, stomach는 뭐고, contai는 또 뭐고,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기본적인 영영사전, 초등학교,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선 이 사전은 7살, 8살짜리가 보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면은 충분히 제 설명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어요. 혼자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읽고 나면은 웬만한 영영사전 쑥쑥쑥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고급, 어드밴스드 이런 영영사전은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단어 볼까요? ability. 복수형은 abilities. 이제 플루럴 폼 아시겠죠? Y를 IS로 고쳤어요. A talent, 재능. For doing something.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란 단어. talent와 ability는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모자 쓰고, 여기 북도 있고, 여기 조그만 뭐, 또 이런 것도 악기도 있고, 관악기, 현악기, 여기 타악기 다 달렸네요. He had ability.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To play many instruments. 많은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At once. 동시에.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바로 ability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단어는 뭐가 나와 있나 볼까요?
about. about은 preposition. 이거 앞에서 배웠죠? 전치사라고요. 전치사. one, the first meaning, on the subject of. 뭐뭐의 주제에 관하여, 즉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에요. concerning, regarding, respecting, relating to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We talked about the play. 우리는 이야기했다. about the play. 연극, 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이. the play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play, 놀이에 대해서 아니면은 시곡에 대해서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두 번째, on the point of doing something. 어떤 시점에 있는 뭔가를 막 하려고 드는 못마려는 찰나에. 두 번째 뜻이 조금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건 about to leave, 떠나려는 것, 떠나는 것, 주변에 있는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이 전치사는 보통 명사, 해당어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여기 to leave, 명사적 용법에 부정사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막 떠날 채비를 갖추는, 떠나려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about이 이렇게 preposition으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똑같은 about이 이번에는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로. 앞에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단어가. more or less. 조금 더 많거나 혹은 조금 더 적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다소, 대략, 약, approximately, about, some, around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략. There were about 300 people. 약 300명이 있었다. At the circus. 서커스에는 약 300명. Above. Preposition. 전치사. Over or higher than something. 뭐뭐보다 위에 혹은 어떤 것 위에 있는 이런 뜻이라는 게 preposition. 전치사. 뭐뭐보다 아래. Above her head. 그녀의 머리보다 위에 있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것보다 위에. 근데 뭐뭐보다 아래에는 여기 opposite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반대말이란 뜻이에요. 자, 이 단어 건지셔야 돼요. opposite, 뭐뭐의 반대. below, below her head 하면은 머리보다 아래. 그러니까 above의 반의어가 below인 거예요. 막연히 위에는 over, 막연히 아래에는 under.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up,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동작은 down 이런 걸 쓰죠. abroad, 이건 adverb, 부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abroad. 근데 in another country or to another country. in another country에서는 다른 나라 안에 있는, 해외에 있는. to another country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나라로, 해외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She went abroad. 동작 동사, 고우에 가고 went가 쓰였으니까 she went abroad. 그녀는 해외로 갔다. 해외에 갔다. 이것보다는 해외로 갔다가 더 좋죠? For her vacation.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라면 방학이라고 부르겠네요. 방학 기간 동안에 해외에 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absent. adjective 형용사. not there. 거기에, 말하는 지점, 거기에 없는. or away. 떠나 있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 She was absent from school. 그는 학교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be absent from. 이거 수거예요. 어디 결석하다. 그는 학교를 결석했다. Because he had cold. 왜냐하면 그는 감기 걸렸기 때문에. 여기 이 absent를 갖다가 absent 여기를 강하게 읽게 되면 동사가 돼요. 어디 absent oneself from. 어디로부터 결석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초딩답게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버전인 거죠 이게. absent의 반대말, 결석한, 뭐뭐에 없는의 반대말은 opposite, present, 출석한, 참석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단어 볼게요. 여기서는 absorb 라고 돼 있어요. 3인칭 단수 현재는 absorbs, absorbing, 흡수하고 있는, absorbed, 흡수했다. 과거 또는 과거분사형, verb, 동사라는 겁니다. 타동사, 자동사 구분을 안 해요. 여기서는 to soak up, 몸을 흠뻑 빨아들이다, 적시다. 여기 a sponge, absorbs liquid. 스펀지는 흡입한다, 액체를. 스펀지는 액체를 흡수한다. absorbent, 몸을 흡수하는 이런 형용사네. adjective, 흡수하는, 흡입의. absurd라는 단어, adjective, silly or ridiculous. silly,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혹은 ridiculous, 조롱할 만한, 어리석은, stupid,
unreasonable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치 안 맞는. 어떤 애가 잠옷바람으로 지금 학교를 가네요. 그러니까 she looked absurd. 그녀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leaving for school. 학교를 향해 떠나가기 때문에 in her pajamas. 파자마를 입고서. 파자마는 여기 다리가 두 개죠. 그래서 이게 pajamas라고 이렇게 합니다. scissor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그런 단어예요. accent. accent는 noun. 3인 자 복수형은 accent이고요. The way people say words. accent는 방식. 사람들이 단어들을 말하는 방식. The way people say words. She had a foreign accent. 그녀는 외국 사람 같은 accent, 말투를 지녔다. 말투, 사투리 이런 거. A mark on a letter 혹은 mark, 표식, 기호, 부호 on a letter, 문자 위에 있는 showing you,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how to pronounce it,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cafe 라는 단어, 이거는 pronounced, cafe 라고 읽힌다. 여기 F2의 그 2의 액센트가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일종의 accent라고 하는 강하게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가 아니라 cafe, fe를 더 강하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ccept라는 단어, accept, accepting, accepted, verb, accept는 3인칭 단수 현재, accepting은 현재 분사형, accepted는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 동사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동사를 설명할 때 이게 투부정사를 통해 설명해요. To take something, 어떤 것을 take, 가져가다. That is offered to you. 그것이 너에게 제공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지는 어떤 것, 그걸 가져가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것.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cident, accident, noun, something that goes wrong by chance. accident는 어떤 일, that goes wrong, 뭔가 잘못되는, 수틀리는, 어긋나는, by chance, 우연히 잘못된. 바로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by design한 게 아니라 by chance, unexpectedly하게 잘못된 걸 말해요. 우연한 사고. 자, 고의적인 사고, 이런 거 어떤 범죄, 범행,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by design, by purpose가 아니라 by chance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he spilled the juice. 그는 주스를 엎질렀다. 그러나 it was an accident. 그것은 우연한 사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비난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우연히 발생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단어 안 남았네요. 여기서는 accordion, accordions, noun, 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A musical instrument, 음악과 관련한 악기. 그래서 악기란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뮤지컬 빼버리고 그냥 instrument만 써도 그냥 악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That you squeeze to make a sound. 여러분이 squeeze, 누르듯 쥐어짜면은 make a sound,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이걸 이렇게 오므리면, 오므리다라고 하죠. squeeze, 쥐어짜듯이. 오므리면 소리가 나요. accordion. accurate, accurate. 이거는 adjective, 형용사. exactly right. 정확히 옳은, 그 정확한 이런 뜻이에요. correct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A stopwatch gives accurate time. stopwatch, stopwatch라고 해요. 정지시계. 예를 들면 30분으로 딱 체크해놨으면 30분, 29분, 57초, 58초, 59초, 30분 땡 따르릉 울리죠. 이 stopwatch, 그냥 우리말로 stopwatch라고 그래요. 시간 어떤 고정, 정지시계, 시간 알림시계 뭐 이런 거, stopwatch 이런 것들은 accurate time, 정확한 시간을 제공해준다. 읽을 때는 ac을 강하게 읽으라는 게 accurate, accurate. 이걸 accurate로 읽으면 안 돼요. accurate. 여기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accuse, accuse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accuses 3인칭 단수형, accusing 하는, accused 했다 이런 겁니다. verb. To say someone has done something wrong. 이거는 말하다. 여기 that이 빠져 있는 거죠. That someone, 누군가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다.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나무라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She accused him of lying. 여기서는 of가 되게 중요해요. accuse는 이렇게 of랑 같이 쓰여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단어 실력이 금방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독해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독해 실력이 많이 늘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비난 고소하였다. 그를 거짓말한 것 때문에 거짓말한 것으로 거짓말했다고. 이걸 만약에 criticized, blamed, censured 쓰게 되면 여기 이게 for로 바뀌어요. 뭐뭐 때문에 accuse A of B,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나무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읽을 때는 accuse라고 읽으라고 나와 있죠. ache는 자 aches noun 명사 복수. A playing ache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ace네요. 제가 다른 ace is noun. A playing card 놀이용 카드 that has one main symbol 하나의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in the center 중심부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쵸? 뭐 여기 뭐 스페이드가 있는 거, 하트가 있는 거, 클로버가 있는 거 이걸 카드 놀이 할 때 쓰는 거죠. 여기 에이스 카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이스는 이렇게 중앙에 하나의 중요 심볼만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 크게 하나만 있는 거 이게 에이스라는 거예요. 카드 놀이에서 제일 중요시 되죠. 자, ache 이건 크로 읽어요. ache, aches, aching, ached. 조심해야 될 단어 이게 ch가 크 사운드가 났죠.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 단어인 겁니다. 강조를 해볼까요? 자, 이게 조심해서 읽으시라고요. 이거는 동사인데 to feel a steady pain 느끼다. steady 잠깐이 아니라 꾸준한 계속되는 꾸준한 continuous 지속적인 everlasting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꾸준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말로 쑤시다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r tooth ached 그녀의 이가 쑤셨다 라고 말하죠. rhymes with cake 자 보세요. ache, cake 뒤에 운이 같죠. 가군 요운 둔 이렇게 rhyme이라고 그래요. 운이 같다. 그래서 이걸 동운어 운이 같은 cake, ache 그때 이렇게 ache가 사운드가 똑같잖아요.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rhymes는 운, 가군 요운 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이 있어요. 끝에 이렇게 음이 같은 것. ache, cake 자음하고 모음까지 완전히 똑같죠? acid는 acids 이거는 복수형은 acids noun 명사 a sharp 날카로운 tasting 날카로운 tasting 맛을 가진 sour 시큼한 액체 아주 예리한 그 tasting 맛이 나고 시큼한 sour 시큼한 그런 액체 some acids 어떤 이걸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식초 같은 것. 어떠한 산들은 can burn you. 당신을 burn. 태울 수도 있다. 자, 아주 이게 소름 끼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acid가 산이에요. 염산 같은 건 사람을 정말 태워버리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되게 묽은 염산을 쓰죠. 예. 그게 acid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a콘서부터는 제가 여기 a콘도 보니까 acorns noun seed, 씨앗, oak tree, 떡갈나무의 씨앗이라고 나와 있죠.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의 씨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단어를 알게 되면은 a콘을 이해하면서 oak도 알고 tree도 알고 씨앗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뇌, 눈, 시각 이런 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볼 줄 몰라서 영영사전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볼 줄만 알면요. 정말 엄청난 영어 실력에 그걸 여러분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원서 술술 읽습니다. 힘들어도 이걸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영영사전을 틈만 나면 아주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